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충남도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농어민 수당을 지급합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데요. 이제 첫 발을 뗀 충남형 농민수당의 방향과 과제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명숙 충남도 의원 그리고 최용혁 전농 충남도 연맹 정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위원장님,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요. 이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농업 현장도 상황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제 농촌 일손의 부족 문제라든가 네. 화훼농가 또는 학교 급식 농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곧 수확기인 이제 마늘이나 양파 이런 농가들의 불안도 큰데요. 네. 고질적인 가격 폭락과 더불어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네. 소비 위축뿐만 아니라 생산 유통 등에서도 이제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무엇보다 농업 피해가 정확하게 계측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마을 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이 폐쇄되면서 노인분들의 생활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데요. 네. 1인 가구가 많은 농촌 마을 어르신들의 어떤 생활 문제, 안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네. 많은 보살핌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식같이 키운 작물들을 이렇게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도 그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해마다 특히 마늘, 양파 농가 중심으로 해마다 수확 이전에 이제 논밭을 갈아 없는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오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전남 지역의 겨울 월동 채소들 네. 그리고 중심으로 가격 폭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별도로 가격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도 의원님도 이 코로나19 심각성 직접 체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어제가 저희 청양의 정산 장날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의 사회적 격리 때문에 이제 가게들도 거의 문을 많이 닫았고요. 이제 네. 노점 하시는 분들이 조금 나오셨는데 사러 오시는 분들이 없으시니까 이제 뭐 장사도 잘 안 되고 특히 이제 모임이나 여러 가지 교육들이 없으니까 식당도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많고요. 방과후 학교 이제 선생님들 그다음에 네. 뭐 노래교실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겨울철에 많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수입 이제 경제적 좀 소득을 얻었는데 지금 그런 게 네. 지금 전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우시장이 지금 3월 초부터 이렇게 이제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송아지나 이제 소를 팔아서 한우를 팔아서 사실은 뭐 사료값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료값은 들어가고 네. 사료값은 벌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농업 현장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위원장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충남 지역의 농어민 수당이 다음 달 처음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농어민 수당이 갖는 의미와 또 필요성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농어민 수당은 농업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네. 이제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제안하고 조례가 통과돼서 이제 곧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위한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농민들이 농정의 주체로 서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동안의 농업 정책에 대한 어떤 반성과 비판에서 이제 비롯되는 것인데요. 수십 년간 계속되어 왔던 규모화 농정, 경쟁력 중심의 농정이 지속돼 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농업 소득은 아직 1,000만 원 안팎에서 충분히 증액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 한편으로는 도시가구 소득 대비 농가 소득은 20년 전에 90%에서 현재 한 60%까지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런 면적이라든가 규모 중심의 농정에서 농촌을 지키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농민들을 중심으로 네. 농업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충남 농어민 수당을 제안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곧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또 한편의 의미를 가지자면 특히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가 처음부터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농어민 수당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네. 네, 이것은 농어민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지역에서 같이 경제 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혜택을 누리고 같이 순환해야 하는 구조를 농어민 수당을 통해서 만들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 제안을 했고 네. 이것이 곧 실행되면은 적절한 기대가 있지 않을까 이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1,000만 원 안팎의 소득이 네. 연소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년 평균 농업 소득이 네.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의 1년 농업 소득이 1년 평균 네. 연 1,0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중위소득으로 보면 연 6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는데요. 네. 중간 정도의 농민들의 실제로 가지는 소득은 600만 원 정도뿐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규모라든가 산업 중심의 농정에서 이런 농업으로 충분히 가격 보장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에 대해서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농어민 수당이 을 제안했고 이것이 이제 실현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도 의원님, 이 지난해부터 이 농어민 수당이 농업 현안의 주요 그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충청권에서는 뭐 우리 충남에 있는 부여군이 지난해 이제 최초로 이렇게 네. 농민수당을 했는데요. 이 굿뚜레페이라고 그래서 지역 화폐로 이렇게 네. 농가당 60만 원을 지급해서 이 농민들에게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해남군이 2018년에 근거조례를 전국적으로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서 2019년부터 농가당 60만 원씩 역시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북 최초로 고창군 같은 경우도 이제 농민 지원 조례를 만들고 28만 5천 원 이렇게 2019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농민 수당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강진군 같은 경우는 2019년에 그 농민들에게 논밭 경영 안정 자금이라고 해서 농가당 70만 원씩 그러니까 농민 수당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자치단체들이 다 이제 지역 상품권으로 이렇게 해서 이와 관련된 그 소상공인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올해는 뭐 총선이 있어서 여러 뭐 곳에서 이제 또 농민수당 제도를 이제 정부 방침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농민 수당이 농민을 살린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소상공인들도 살린다 이런 데서 상생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경제 순환의 원리라고 그래서 농민들에게 지급하면 그게 다시 상인들에게 가고 그 돈이 다시 이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고 네. 이런 어떤 이제 순환의 원리를 이용하면 함께 살자 이런 뜻을 갖고 있겠죠. 네. 네, 위원장님이 충남 지역에서도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이 관련 논의를 이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왔을까요? 농민수당은 2018년 지방자치 선거 이전부터 네. 지역에서 같이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2019년에는 농민수당을 어떻게 제한하고 입법시킬까 많은 논의가 있었고 주민조례 청구의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많은 농민들을 이 정책의 주체를 세우는 방법일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농민단체뿐만 아니라 충남의 여러 시민단체, 노동단체, 정당들에게 그래서 이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함께 할 것을 제안을 했고요. 네. 그래서 약 30여 개의 단체들이 모여서 농민수당 주민조례 청구운동본부를 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 3만 5천여 명 정도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서 이제 제출을 했는데요. 이 청구인 서명을 받을 수 있는 1,000여 명의 수의민들이 여름 내내 한 2달 동안 충남 곳곳을 누비면서 네. 이 서명 운동을 받고 그리고 농민수당에 대해서 설명하고 선전하고 이런 과정이 이 농민수당이 조례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역할을 한 과정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농민단체뿐만이 아니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
그리고 지역의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 그리고 민중당 당원들 이런 분들께서 굉장히 자기 일처럼들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제 농민들이 만든 제도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농민들이 제안을 했지만 충남도민이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도민들이 함께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주목할 부분이 주민 발의를 통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런 점일 텐데요.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주민 청구 조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입법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분들이 있어요. 네. 일단 의원님들, 그러니까 지방 의원님들이든 광역이든 국회의원님들이 이제 입법기관이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장들, 뭐 물론 장관들도 그렇고요. 조례나 법률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 외에 이제 우리 주민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사실 생겼거든요. 네. 원래 우리나라 이 지방의회가 부활한 건 1991년, 그리고 1995년에 이제 자치단체 장들을 선출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주민청구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이 1999년에 이제 이 제도가 좀 지방자치법이 바뀝니다. 이제 이 국민들의 이제 성원에 의해서, 그래서 주민조례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이제 제도가 지방자치법이 생기면서 이런 할 수가 있었죠. 주민들도 여럿이 모이면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이제 이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같은 경우가 이 수만 명의 충남 도민들이, 농민을 중심으로 해서 도민들이 함께 이런 어떤 주민조례를 만들었다는 게 의미가 크고요. 네. 저는 이제 11대 도의 의원으로서 주민 발의한 이 조례를 심의하게 돼서 굉장히 가슴이 좀 벅찼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이제 그 주민들을 대표해서 조례를 발의하고 이러는데, 입법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직접 청구해서 만드는 거는 저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의미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의원님도 이 의정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충남형 농어민수당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조례로 이제 올해 시행하는 거는 사실 이제 예산의 한정성 때문에 농가당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있습니다. 근데 네. 앞으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방향은 개별 농민 수당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 이유는 이 농민 수당의 의미가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뭐 생산 이런 뿐만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좀 살리고, 그다음에 농민의 이렇게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요. 그다음에 농촌 소멸을 또 막는 큰 역할, 그리고 또 지역 경제, 어려운 지역 경제를 지역 화폐로 살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다원적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네. 개별 농민 수당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이 경영주한테 주기 때문에 부인도 예를 들어서 당당한 전문 농업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회에서 당당한 직업군으로 인정이 안 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가족이 함께 살면서 자녀분들이나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되면 이 가족들 같은 경우도 당당한 직업군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별 농민 수당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 고령화 농업인들이 많아서 1인 농업 경영주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 60만 원과 그다음에 4인 가족, 5인 가족도 60만 원이면 굉장히 불균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살폈을 때 최종적으로는 개별 농어업인 수당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위원장님께서도 이 충남 농어민 수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일단 농민수당이 첫 발을 띈 것에 대해서는 다들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다만 좀 전에 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급 방식과 이제 지급액에 대해서는 농민수당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굉장히 제일 큰 핵심 의제였는데요. 특히 이제 지급 방식과 지급 대상과 관련해서 네. 저희들이 원래 이제 농민수당에서 이제 주장했던 개별 지급, 농민 개별 지급은 특히 여성 농업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 농업인들의 법적, 제도적 지위가 보장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여성 농업인은 어떻게 농업의 주체를 세울 것인지 하는 내용이 농민수당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현재 제도라든가 농민에 대한 어떤 법적 제도적 문제가 정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깔끔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수정 가결된 조례 안에서도 이 정신은 충분히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측에서 이 농업인들이 농가가 아니라 농업인 개별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이런 네. 문제들이 더 많은 논의를 거쳐서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렇다면 이 충남 농어민 수당 관련 조례 내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지급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농어민 수당을 이제 지급하게 되는 근거는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네. 그리고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또 이제 농어민 수당을 지급해서 이제 기본권을 좀 누리도록 농민들에게 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자 이제 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지사의 책무도 좀 담아서 지속 가능한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좀 하도록 했고요. 또 수당을 받는 농민들 같은 경우는 마을 교육과 마을 공동체 그리고 농생태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공익적 가치를 인식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어민 수당은 지역 화폐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급 방식은 지금 이제 신청을 받아서 5월 중에 1차분 45만 원 지급을 네. 하게 되고 2차분은 아마 7, 8월 이후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남 농업수당 지원 대상은 한 16만 5천 가구 되고요. 네. 전체 사업비는 한 742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네. 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예, 그 비상시기가 되니까 그 의료의 공공성에 대해서 더욱 절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문제가 식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세계 각국의 식량 수출이라든가 지역 유통 등에 대해서 자의적이고 타의적으로 차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교 우위론으로 철저히 무시당해 온 농업에 대해서 그 지위를 다시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장해야 될 때가 이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는 공공재로서 네. 식량 주권의 차원에서 현재 25% 쌀을 제외하면 한 5% 정도뿐이 안 되는 식량 자급률을 높여내야 합니다. 이제 이런 농촌을 만들려면 농민이 있어야 됩니다. 농민 수당이 더욱 절실해지는 이런 이유이고요. 아직 미진한 여성 농업인을 포함한 개별 지급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끊임없이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이 제도가 잘 정착돼서 성공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의원님도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네, 그 하반기 이제 상반기에 45만 원 지급하고 하반기 남는데요. 네. 사실은 지금 현재는 60만 원으로 예산이 이제 편성되어 있는데 농가당 지급하려면 80만 원은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농가가 공익형 직불금이 120만 원으로 이제 인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충남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럼 좀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당당한 여성 농업인, 청년 농업인을 위해서 개별 농민 수당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 제정 추진 본부 관계자분들하고 이 서명하신 우리 도민들께 네. 이렇게 멋진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는 그런 걸 심사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충남도 농어민 수당과 관련해서 김명숙 충남도 의원 그리고 최용혁 전농 충남도 연맹 정책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충남도 농어민 수당 1년 전부터 농업, 어업, 임업에 종사하신 분들 모두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농업이 특히 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정책 잘 활용하셔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랍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